비엔나 어쿠스틱스에 대한 일단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비엔나 어쿠스틱이라는 회사는 이제 1989년에 오스트리아 빈에 근거지를 두고 설립된 스피커 전문 제작 회사입니다. 그래서 빈을 근거지로 생겼기 때문에 비엔나 어쿠스틱스라고 이제 이름을 짓게 됐고요. 굉장히 특이한 점은 스피커 제품 라인업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숫자라든가 영문이라든가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바흐라든가 모차르트라든가 베토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오스트리아 빈 지역을 근거지로 활동했던 음악가들의 이름을 넣어서 제품 라인업 을 만드는 걸로 이제 유명하고요. 굉장히 음악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도시가 이제 빈이라는 도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사실 굉장히 많은 유저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셨고 오랫동안 국내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인클로저라든가 유닛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확실히 독자적인 좀 특징을 가지고 있고 사운드에 있어서도 자신들만의 개성을 잘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스피커마다 이 작곡가의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어떤 걸 기준으로 붙였는지 사실 정확히 잘 몰랐어요. 왜 이거는 하이든이고 왜 이거는 모차르트고 했는데 이것도 재밌는 게 음악가들의 악단의 규모에 따라서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소편성의 이제 콘체르토나 대편성 같은 걸 들었을 때 가장 작은 규모를 한다고 할 수 있는 하이든이 북셀프고요. 그때부터 점점 이 사이즈가 올라가는데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스트라우스, 말러까지 되게 점점 더 대규모를 하는 그 작곡가의 이름을 따서 스피커를 만들었어요. 현대 작곡가들을 딴 제품들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작곡가에 좀 집중을 하고 좀 더 이 회사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바가 어떤 건지를 브랜드의 이름부터 스피커의 모델명까지 잘 따고 있어요. 왜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보다 말로가 더 상급기가 나오고 이랬을까에 약간 의문이 좀 있기는 했거든요. 악단의 규모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이해가 잘 되는 좀 그런 설명이었고요. 그리고 저도 좀 찾아보니까 대부분 다 클래식에 굉장히 특화된 스피커라는 평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이름 자체가 클래식 작곡가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로운 제품들이 베토벤 라인업의 베토벤 그랜드 베이비 레퍼런스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옆에 북쉘프는 이제 하이든 시그니처 SE 제품인데 이 제품을 오늘 한번 같이 들어보면서 요즘 최신 나온 제품들은 어떤지 또 한번 들어보고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들어볼 제품 중에 일단 이 두 가지 북쉘프 제품이랑 톨보이 제품이 있는데 북쉘프 제품은 이제 하이든 SE 시그니처 제품이고요. 베토벤 베이비 그랜드 레퍼런스라는 제품입니다. 베토벤 제품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트위터는 1.1인치 트위터, 미드레인지가 6인치, 우퍼가 6인치 두 발 이렇게 해서 3웨이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임피던스는 4ohm이고 감도가 89dB 그리고 주파수 응답이 제조사 발표는 28Hz에서 23kHz인데요. 옆에 있는 하이든 SE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요 이제 북쉘프 라인인데 트위터는 동일하게 1.1인치 실크돔 트위터 들어가 있고요. 미드우퍼가 6인치짜리 원래 전통적으로 쓰던 X3P 미드우퍼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바옴에 88.5dB 주파정답은 40에서 20kHz인데 북쉘프 사이즈 치고 굉장히 낮은 저역까지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든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제 구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포트가 이 트위터 옆쪽으로 나 있었는데 이번 신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쪽으로 포트가 이동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제작을 했다고 말 그대로 좀 낮은 수준의 저역대 그 다음에 깨끗한 저역대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이든 북셀프 제품과 베토벤 베이비 그랜드 레퍼런스의 유닛이 세대가 달라요. 트위터를 먼저 보면 겉으로 보면 되게 비슷한데 그래서 베토벤의 트위터는 좀 더 작고 외경이 이 하이든의 트위터는 좀 더 큰데 베토벤의 트위터가 조금 더 버전업이 된 거예요. 주파수 응답 대역을 보면은 이 베토벤의 트위터의 주파수 응답 대역이 23kHz까지 좀 더 나와줘요. 좀 더 고역대가 에어리하게 들린다 라는 부분이 있고 이 우퍼도 하이든에 들어간 건 3세대 우퍼예요. 보통은 우퍼가 같은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갈비살이 있어요. 우퍼의 움직임을 얘가 잡아주기 때문에 좀 더 왜곡이 적은
저역을 낼 수 있고 깊은 저역을 낼 수 있다는 부분이 저 스파이더 웹의 원리인데, 이 베토벤이 들어간 거는 거기서 한 단계가 더 버전업이 됐어요. 보통 우퍼의 가운데를 보면 콘이라고 해서 앞으로 튀어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반대로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역돔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콘의 소재가 패브릭으로 바뀌었거든요. 이 패브릭 바뀐 게 우퍼가 움직일 때 패브릭은 공기가 투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에어리하게, 좀 더 이 작은 유닛의 움직임을 좀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크기 대비해서 더 많은 저역을, 더 깊은 저역을 낼 수 있게끔 한 설계 중에 하나예요. 그런 부분이 반영된 신개념의 그 우퍼가 들어가서 스펙에서 28Hz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크기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정말 깊게 잘 나오는 편이에요. 스피커 외관 소개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비엔나 어쿠스티다 보니까 클래식 위주로 좀 먼저 들어보고, 좀 템포가 빠른 곡들, 그다음에 현대적인 곡들도 좀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좀 들어봤는데, 달콤한 형님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비엔나 어쿠스틱이 예전에 클래식에 좋다는 얘기가 나왔던 게 굉장히 개성이 있는 스피커였어요. 굉장히 풍성하고 어둡고 반응을 좀 느리면서, 그래서 윤기도 잘 나오고, 그래서 클래식을 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데, 반대로 말하면 다른 장르, 조금 스피디한 장르에는 굉장히 안 어울렸어요. 네. 한 장르를 되게 잘하는, 근데 이 가격대에 이런 모델이 솔직히 없었어요. 되게 드물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되게 드물어서, 그래서 매니아층이 좀 있다고 할까요? 이게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된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매니아층이 있을 정도의 이런 브랜드인데, 이 시대가 바뀌면서 모든 오디오 브랜드들의 성향이 다 바뀌었어요. 시대가 추구하는 그 바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개성이 강하던 비엔나 어쿠스틱이 오늘 들어보니 굉장히 올라운드적으로 좀 바뀌었어요. 이게 저는 조금은 아쉽기도 해요. 모든 브랜드들이 요즘 가는 방향이 올라운드 쪽으로 가거든요. 아직도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풍성해요. 저역이 잘 나오고 깊이도 나오고 풍성하고 이런 맛을 내주는 스피커가 요즘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올라운드로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충분히 재밌게 만들 수 있는 소리를 만들 수 있는 스피커가 아닌가 싶어요. 곱슬님은 좀 어떠셨어요? 달콤한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거의 같은 의견인데요. 제 기억에는 비엔나 어쿠스틱 하면 첼로 소리, 굳이 대구경이 아니더라도 그런 풍성하고 되게 윤기 있는 첼로 소리 듣는 스피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뭐 들어보고 해보면 더 이상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다. 솔직히 기존의 비엔나 어쿠스틱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고민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빠른 유닛까지 가지고 있어서 이제 약간 올라운드적인 성향을 가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약간 좀 들어요. 북쉘프죠. 이제 하이든 SE 시그니처 제품도 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베토벤 그랜드 베이비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닛이 신형으로 4세대 유닛이 들어가 있고, 이 하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존의 전통적인 이제 비엔나 어쿠스틱의 3세대 유닛이 들어가 있는데 익숙히 보아오던. 달콤한 형님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유닛에 따라서 뭔가 좀 이렇게 특성 차이가 좀 잘 느껴지셨나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취향에 따라서는 호불호가 나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ATC도 구형 모델을 일부러 찾아서 그 오래된 모델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하이든이 구형 모델을 썼다는 게 결코 얘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은 얘 나름의 매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더 평을 더 주고 싶어요. 왜냐면 요즘 이런 개성이 아직 남아있는 애들이 솔직히 많지가 않거든요. 특히나 이 가격대. 오늘 듣고 이 느낀 바가, 이를테면 지금 이 모델들이 4세대 모델이에요. 내부 설계와 유닛을 변경하면서 4세대까지 이어온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이제 좀 물고 먹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의 폼팩터를 가지고 그 정도로 세대를 이어가면서 다듬고 결과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행 타지 않고 구형 모델이 됐던 지금 모델이 됐던 이 변화를 느끼면서 계속해서 들어볼 만한 모델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모처럼 좀 개성있고 괜찮은 브랜드를 본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비엔나 어쿠스틱은 유닛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유닛을 자기들이 점점 개선해 나가면서 좀 제품에 적용을 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확실히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슬림은 좀 하이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오디오 파일이 제일 좋아하는 게 변화가 잘 느껴지는 기기들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오늘 비엔나 어쿠스틱 앰프를 이렇게 바꾸면서 듣는데 네. 앰프 차이가 정말 바로바로 느껴지는 그렇죠. 스피커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기본기는 제대로 돼 있구나. 뭐 100만 원대부터 1000만 원대까지 앰프를 바꿔가면서 들을 때 바로바로 저희가 차이를 느낄 수 있으니까. 확실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기존 유닛을 어쨌거나 사용을 했고 하이든 같은 경우는 기존의 비엔나 어쿠스틱을 좋아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취향에 맞는 소리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베토벤 같은 경우는 유닛이 또 새로 바뀌면서 완전히 좀 더 현대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예전에 비엔나 어쿠스틱을 별로 안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도 좀 더 좋아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취향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의 분야가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그거에 계속 이제 집중을 해서 그 부분으로 갈 거냐, 이제 그거는 오래 울고 먹었으니 뭔가 또 새로운 모습으로 좀 트렌드에 맞게 변화를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이 좀 잘 느껴지는 비엔나 어쿠스틱이 어느 쪽으로 길을 향해서 가야 될지 두 가지 모습을 다 오늘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앰프를 이제 진공관 앰프, 그 다음에 진공관 프리에 TR4가 들어간 하이브리드 앰프, 그다음에 이제 D클래스 앰프까지 이제 세 가지로 좀 매칭을 해서 들어봤는데요. 앰프 변화에 따라서 소리의 변화가 굉장히 바로바로 느껴질 정도로 좀 잘 표현을 해줬는데, 추천을 하시자면은 베토벤에는 좀 어떤 앰프를 좀 추천을 하시겠나요? 신형 이 우퍼 유닛이 기존 유닛보다 반응성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반응성이 좋은데 밸런스는 또 잘 맞아요. 그래서 어떤 앰프를 물려도 음악을 들을만하게 들려주는 바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얘의 장점을 조금 살려서 세팅을 한다면 반응이 빠른 앰프보다는 조금 더 느긋하게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패스 같은 앰프를 한번 물려보면 어떨까?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슬림은 하이든의 앰프를 추천해 주신다면 좀 어떤 게 좋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캠브리지 오디오 150도 뭐 좋을 것 같고, 그런 이제 심플한 거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하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닛이 기존 세대이다 보니까 D클래스를 물렸을 때도 확실히 좀 네. 촉촉한 부드러움이 있어요. 윤기가 많이 느껴지는 게 D클래스 앰프나 뭐 반응성 빠른 앰프 붙여줘도 스피커 특성이 잘 살아나는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베토벤 같은 경우는 유닛이 굉장히 현대적으로 바뀌면서 또 오히려 이제 D클래스라든가 붙이면 살짝 좀 촉촉한 윤기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느껴져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좀 앰프를 좀 채워줬으면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